안녕하세요. 벤철입니다. 일전에 제 벤츠 W12 2300 차량 휠 얼라이먼트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행 중에 휠 얼라이먼트 작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요. 사계절 타이어에서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한 이후에 갑자기 운행 시 느낌이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아마 타이어 교체하면서 타이어 교체점에서 뭔가 잘못 건드리지는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타이어 교체점은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었는데 약 1년 뒤에 업장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면서 휠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차량을 오래 운행하니 휠 얼라이먼트가 미세하게 오랜 기간 틀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운행 시마다 느낌이 많이 이상해서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운행 시에 특정 터널을 지날 때 아스팔트에 홈이 파여진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홈을 지날 때마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가끔 지나게 되는 고속도로의 한 터널이었는데요. 도로에 세로 홈을 파놓는 이유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제 차량 말고도 세로홈이 있는 고속도로 구간을 지날 때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다는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차량이 타이어 교체 후에 세로 홈이 있는 고속도로 특정 터널을 지날 때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휠 얼라이먼트 이후에 그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할 때 차량이 붕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BMW나 벤츠는 고속 주행 시에 차량이 착 가라앉아서 안정성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차량은 타이어 교체 작업 후에 고속 주행성이 대단히 떨어졌고 고속에서 붕 뜨는 느낌이 있다 보니 운행 시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노 타이어 교체 후에 이 현상이 있다 보니 이것이 타이어의 문제인지 휠 얼라이먼트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휠 얼라이먼트 후에 그 현상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고 타이어 교체 시에 뭔가 얼라이먼트가 틀어졌거나 또는 미세하게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것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마침 그때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타이어 교체 프랜차이즈점에 마침 휠 얼라이먼트도 추가 비용으로 봐줄 수 있다 하여 당시 타이어 교체할 때 휠 얼라이먼트도 잠깐 봐줬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닥 전문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휠 얼라이먼트 정비 내역서를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공업사에 가서 다시 휠 얼라이먼트 정비를 받을 때 그 정비 내역서를 보여드리니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1급 공업사에서 휠 얼라이먼트 받고 현상이 없어지기도 했고 1급 공업사의 휠 얼라이먼트 설비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타이어 교체점의 기술력은 변변치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인터넷 검색해보면 자동차 정비업 허가 안 받은 타이어 교체점에서 휠 얼라이먼트 작업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불법 행위라는 기사들이 있네요. 실제로 1급 공업사와 2급 공업사 그리고 경정비만 가능한 3급 공업사인 동네 카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공업사도 아니라 타이어 교체를 전문으로 하는 타이어 교체점들이 타이어 교체 외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고 휠 얼라이먼트 등에 대해서 무등록 정비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스노우 타이어 교체 후에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는지 운행 중에 흔들림과 차가 붕 뜨는 등 이상 현상이 있었고 1급 공업사에 가서 휠 얼라이먼트 작업 다시 한 후에 그런 현상들이 모두 없어졌고 이후 약 2년 정도 무난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 가서 한 휠 얼라이먼트 작업도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1급 공업사에 가서 휠 얼라이먼트 작업 의뢰하면서 전에 타이어 교체점에서 진행했던 휠 얼라이먼트 작업 보고서를 보여드리니 몇몇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하시어 타이어 교체점이 기술 없이 그냥 엉터리로 막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까진 괜찮았고요. 그런데 휠 얼라이먼트를 끝마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수치를 재어보니 다 정상 수치 내에 있고 이상한 점은 없다고 말씀하신 점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들이라 특별히 손볼 데가 많이는 없었는데 그래도 좀 더 손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이후부터 운행을 하니 차량 좌우 흔들림이나 차량 운행 시 불안정성 등 현상들은 모두 없어진 것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수치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정상 수치로 휠 얼라이먼트 작업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막상 수치들이 대부분 정상 범위에 있고
그래도 아무튼 좀 더 작업을 했다 이 정도였는데 막상 작업 후 현상들은 모두 없어진 것이 좋긴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1급 공업사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고 숙련된 분들이 작업하실 것은 확실하니 휠 얼라이먼트는 1급 공업사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급 공업사에 가니 휠 얼라이먼트 코너가 따로 있었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 작업 위주로 하시는 것으로 보여 좀 더 믿음이 갔습니다. 자동차를 오랜 기간 운행하다 보면 휠 얼라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꽤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도 경정비를 위해 카센터에 가면 타이어가 편마모가 심해서 휠 얼라이먼트 받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궁금해서 휠 얼라이먼트가 무엇인지 검색해 보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휠 얼라이먼트는 휠을 정렬하는 작업이고 토우, 캠버, 캐스터 이 세 가지를 맞춰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토우는 발가락을 뜻하니 인터넷에 나온 사진과 설명으로 대략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바퀴의 앞쪽이 안쪽으로 향하느냐, 바깥쪽으로 향하느냐, 그리고 몇 도 각도로 꺾이느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자걸음이냐 안짱걸음이냐인데요. 앞바퀴 앞쪽이 양 바깥으로 향하면 토우 아웃, 안쪽으로 향하면 토우인인데 적절한 각도의 토우인, 즉 약간의 안짱다리가 직진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캠버입니다. 캠버라는 말은 잘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캠버가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좀 공부해 보았습니다. 캠버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약간 솟아오른 아치형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도로도 실제로는 중앙선 부분이 솟아오른 캠버 형태이며 실제로 캠버 형태의 다리 사진을 보니 캠버가 대충 무엇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심지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도 캠버 형태라고 하네요. 큰 배의 갑판이 평면이 아니라 정말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수평 형태 물체가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띠려면 캠버, 즉 약간의 아치 형태를 띠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휠 얼라인먼트로 넘어와서 자동차 휠에서의 캠버란 휠의 아래쪽이 양 바깥을 향하느냐 또는 안쪽을 향하느냐입니다. 휠의 아래쪽이 양 바깥을 향하는 것이 코너링 시의 접지 면적이 늘어나 더욱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캐스터입니다. 캐스터라는 말은 사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사진을 보고 단번에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쇼핑몰 카트나 여행 가방 아래에 달려있는 바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트와 바퀴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캐스터입니다. 실제로 카트와 바퀴가 그냥 수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약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량 차축과 휠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갖고 비스듬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차축보다 휠이 뒤쪽에 있어야 직진 안정성이 높아지고 핸들 복원력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주행 방향을 방지한다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쇼핑몰 카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쇼핑 카트를 밀고 가면 자연스럽게 캐스터는 뒤쪽을 향하게 됩니다. 차량으로 치면 차축보다 뒤에 휠이 위치를 하는 것이죠. 저도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순전히 제 경험과 나름 이해를 위해 인터넷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휠 얼라인먼트는 주행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한 느낌이라는 것은 세로홈이 있는 도로, 운행시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고속에서 차가 밑으로 착 깔려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불안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운행 중 그런 느낌들이 없다면 휠 얼라인먼트 수치들은 정상이라고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휠 얼라인먼트 작업은 1급 공업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급 공업사는 가까운 곳에는 없고 보통 외곽 지역에 큰 규모로 있는데요. 휠 얼라이먼트 코너가 따로 있고 분명 더 기술력 있고 경험 많으신 엔지니어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네 카센터나 타이어 교체점 같은 경우 그 업체가 휠 얼라이먼트까지 기술과 경험이 있을지 설비는 제대로일지 그 정비를 할 수 있게 등록된 업체일지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와 조금 다르지만 관련된 작업이 휠 밸런싱입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휠과 차축과의 각도 조정하는 작업이라면 휠 밸런싱은 휠이 돌아감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장착된 휠을
장비에 끼워서 휠을 회전시키면서 무게중심이 맞을 수 있게 납던기를 휠에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타이어에서 스노 타이어를 사계절 타이어로 교체할 때 타이어 교체점에서 휠 밸런싱 장비를 활용해서 휠 밸런싱을 맞췄으며 스노 타이어 장착 시 또는 탈착 시에 휠에 새로운 타이어가 끼워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 휠 밸런싱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타이어 교체 시에 휠 밸런싱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휠 얼라이먼트는 운행 중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느낌이 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가끔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겨울이 올 때 스노 타이어 장착을 하게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사계절 타이어로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 저는 탈장착비, 보관비까지 88,000원을 내고 있으며 휠 밸런싱 작업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휠 밸런싱 작업도 같이 하게 되지만 따로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작업은 1급 공업사에서 작업할 때 8만원 들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모 타이어 장착점, 저희 동네 지점에서 최초 스노 타이어 구입 및 장착하면서 휠 얼라이먼트 작업도 같이 했을 때는 원래 8만원인데 스노 타이어 구입 및 장착도 하기 때문에 4만원 할인해서 4만원에 해준다고 하여 그 가격에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그 타이어 장착점에서 진행한 휠 얼라이먼트는 엉터리라서 공업사 가서 다시 진행했었고요. 네, 이상입니다. 휠 얼라이먼트에 대한 저의 경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